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리 내용이 나와준 게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방향성이 이제 추석 랠리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통상적으로 추석 시즌에 이제 임박을 하게 되면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고, 여기 보면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방향성도 잘 안 나오는 경향성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금리 발표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나와 줌으로써 약간씩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금리 내용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경기 방어 목적성으로 위험성을 방어하기, 사전적으로 방어하고자 이번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적 인하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핵심은 노동시장 부분 포인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가 이제 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연달아 이제 붙어서 할 것이냐인데요.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점도표 추이는 아마 9월 달이 가장 중요한 전환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2월 달하고 9월 달 추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지금 나왔던 데이터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점도표에 있는 위치 추이에 있는 곡선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5년도에 3.6, 25년도에 3.6, 26년도에 3.4, 27년도에 3.1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2 0.25 정도씩은 조금씩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주는 것이고, 올해 안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이번 연말 정도 때 딱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관세 부분에 따른 추이가 여전히 약간의 물음표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요 어려운 걸 일단 배제시키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 시점에서 물가 부분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만 조금 놀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은 나오게 된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반영 조건은 당장 직결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시그널 자체는 한 6개월 뒤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반영은 이제 테마성이나 섹터 중심으로 좀 움직였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갔었을 때는 이제 3.25로 이제 금리 반영했었을 때에 따른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성장 곡선이 아직도 좀 더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나스닥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 대부분 D8 기업들이 나스닥 기반에 좀 많이 분포도가 있고, 비트코인 기업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 부분과 역행하면서 성장하는 결과물은 거의 나오진 않을 것이다. 주요 수급 추이는 아무래도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나왔던 돈 가지고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예대율 추이도 71%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이 일으켜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 곡선을 열어둘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미국 SEC 새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도 많이 완화되는 추이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출구적 역할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개미가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담보대출,
그러니까 나의 신용을 담보로 해놓고 DAT처럼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17, 18 시즌 때 엄청나게 곡설가 나왔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21년도 때도 개미의 신용을 좀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포인트는 기업이 대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주가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가 나와주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7에서도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게 AI 트렌드가 꺾이지 않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 부분에 있는 밸류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새로운 밸류에 있는 트렌드에 자금 유입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코인도 자금 유입이 동반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빡빡이 형님이 바이낸스 복귀 곧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바이낸스 추이에 따른 동향을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솔라나나 이더리움의 미증시 상장 추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추이에 있는 상승 곡선은 좀 더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어디까지 열려져 있냐, 이거를 계속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향후 나스닥 추이가 아직은 좀 과하게 올라간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이건 차트적 관점으로 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연속 또는 4개월 연속 올라가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는 구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계속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올라가는 힘에 따른 추이가 계속 과열이 되면 이 힘이 빠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S&P 500 추이에 배당주가 올라가면 안 돼요. 코인 입장에서도 본다고 하면 신흥 트렌드 산업이 자금 유입이 많이 됐는데, 전통 기업 쪽에 있는 자금 유입의 트렌드가 딱 스위칭이 되는 순간으로는 자금이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자금의 출처는 어디? DAT 기업에서 나온다. DAT 기업은 어디?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돈이 안 나온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추석 이후에도 반응성은 좀 더 열려져 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에 따른 추이는 이제 향후 연말에서 비트코인 기업들, DAT 기업들이 얼마나 더 축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폼 그대로 매입을 할 것이냐인데요. 여전히 이제 물음표가 남아져 있는 게 스트레티지가 최근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깨작깨작 사고 있습니다. 많이 안 사고, 이렇게 많이 안 사고 깨작깨작 사고 있어요. 연말에 되었을 때 과연 깨작깨작 안 사고 많이 살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더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 있는 DAT 기업들에 따른 목표값이 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사준다에 따른 매체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타겟 목표 추이가 거의 채워지는 애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좀 빼고 보았을 때 있는 이번 마지막 분기 추이의 4분기 부분에 따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냐, 그럼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근데 10월에 나오는 추이를 얼마나 잘 커팅하면서 더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올 연말 추이에서 더 성장 가능성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110K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최대 상승폭은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대 상승폭은 20% 정도를 더 웃돈을 줘서 볼 수 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애들도 뭐 비슷한 수준만큼은 성장을 하겠지만, 이제 그 이상을 보는 건 좀 힘들지 않겠냐. 다른 부연 조건이 나와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금리 인하의 가속도 국면을 더 세게 밟아주던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해주던지, 스테이블 코인 부분이 새롭게 나오는 테더가 USAT가 엄청난 성장 곡선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기존의 USDC가 새로운 성장 곡선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비테크 7이 갑자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엄청나게 모아가겠다라고 선포를 해서 그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수익의 직결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매입량을 크게 늘려주면서 대체제로 사용을 해줄 것인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나 뭐 월마트 뭐 이런 애들을 좀 볼 필요성이 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